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거의 100년 전에 쓰였지만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성공학의 바이블이라 부릅니다. 나폴레옹 힐이 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저자인 나폴레옹 힐이 당대 최고의 부자 500명을 직접 만나 20년 이상 인터뷰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공통된 생각의 원리를 집대성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책에 담긴 13가지 성공 원리를 하나씩 깊이 있게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선한 에너지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모든 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칙, 열망.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 아주 오래전 에드윈 반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좋은 집안도 아무런 인맥도 없는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한 가지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타는 듯한 열망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당대 최고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사업 파트너, 즉 동업자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반스는 에디슨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를 만나러 갈 기차표 한 장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일론 머스크의 동업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반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몰래 화물열차에 올라타 에디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훗날 에디슨은 그날의 반스를 회상하며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결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진심이구나. 에디슨은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얻고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물론 바로 동업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은 급여를 받으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에디슨의 가까이에 머물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반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에디슨 받아쓰기 기계라는 음성 기록 장치를 새로 발명했지만 영업사원들은 아무도 그 기계가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 순간 반스는 에디슨에게 자신이 직접 팔아보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냈습니다. 놀라운 판매 실적을 올렸고 에디슨은 그에게 미국 전역의 독점 판매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반스는 마침내 에디슨의 동업자이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반스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명확함이었습니다. 그는 막연히 취직하고 싶다거나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수정처럼 맑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졌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명확한 목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폴레옹 힐이 제시하는 6단계를 따라 당신의 열망을 구체화해 보십시오. 첫째, 당신이 원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정하십시오. 둘째,
그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것인가요? 셋째, 목표를 달성할 정확한 날짜, 즉 마감 기한을 정하십시오. 넷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종이에 명확하게 적으십시오. 여섯째, 매일 아침과 저녁 적어놓은 것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느끼고 상상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억 원의 자산을 모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나만의 온라인 사업을 통해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 대가로 나는 나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에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 원칙, 신념. 당신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라. 나폴레옹 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힐은 그 진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들은 분명히 듣고 말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내 아들은 농아로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마음속에도 같은 신념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힐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입술을 대고 말하면 아이가 소리의 진동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말을 하려고 노력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힐은 매일 밤 아들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평범한 아이들처럼 듣고 말하고 싶은 열망을 아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이야기는 매번 새롭고 극적인 CJ를 더해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너의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힐 자신도 아들의 장애가 어떻게 자산이 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념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수화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오직 선생님들이 가까이서 큰 소리로 외쳐줄 때만 겨우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대학 졸업을 앞둔 마지막 주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최신 보청기를 시험해보라고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배터리를 연결한 순간 생전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전화기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잠자리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보청기 제조사에 편지를 보냈고 회사는 그를 공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처럼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명을 깨닫고 2년간의 마케팅 계획을 세워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그를 채용했고 그는 자신의 일을 통해 수천 명의 청각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소리를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장애는 그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의사가 다시 그를 진찰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그의 두개골에는 귀에서 뇌로 이어지는 어떠한 청각기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는 절대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힐은 깨달았습니다. 열망이 신념과 만날 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강력한 신념을 심을 수 있을까요? 힐은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설령 그것이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첫 번째 원칙에서 작성한 당신의 목표 선언문을 매일 아침과 저녁 이미 그것을 성취한 듯한 감정을 담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세 번째 원칙, 자기암시. 잠재의식에 믿음을 심어라. 나폴레옹 힐의 아들이 불가능을 넘어 소리를 듣게 된 기적, 그 비밀은 바로 자기암시에 있었습니다. 자기암시란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믿을 때까지 스스로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힐은 잠자리 이야기를 통해 아들의 잠재의식 속에 너는 들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이미 사실인 것처럼 강한 감정을 담아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와 논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강한 감정을 실어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한다면 잠재의식은 결국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심든 그것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 잡초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힐의 경우 그가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그의 아들은 평생 들을 수 없다는 믿음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목표 선언문을 그저 읽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그 돈을 손에 쥐고 당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파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완벽한 계획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도달할지는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고 최종 결과를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갑작스러운 영감의 형태로 계획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것을 존중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네 번째 원칙, 전문 지식. 중요한 것을 배워라. 자동차왕 헨리 포드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동차 회사의 창업자라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로켓 기술까지 이해하는 천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드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를 일구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한 신문사가 그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자 포드는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신문사 변호인단은 포드가 정말로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베네딕트 아놀드는 누구입니까? 1776년 미국 독립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영국이 파견한 군인의 수는 몇 명입니까? 포드는 그런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었고 이내 지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굳이 답해야 한다면 제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전기 푸시 버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바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제 사업에 관한 어떤 질문이든 답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유일한 분야 말입니다. 제 주변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일반 상식으로 제 머리를 채워야 합니까? 이 한마디의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포드는 무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배우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동차 사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에 있었고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는 당신의 목표와 관련된 특정 지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창출됩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정확한 지식을 명확히 하고 그 분야를 깊이 파고드십시오. 5번째 원칙, 상상력. 당신의 성공을 그려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당신 손안의 스마트폰,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당신이 사는 집조차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마음속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상력은 단순히 몽상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현실에 존재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위대한 기업가, 발명가, 창조가들은 모두 상상력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의 목표가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단순히 고군분투하는 과정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실제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제품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모습, 고객들이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모습, 당신의 은행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오는 모습,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질 만큼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성공을 상상할 때 당신의 뇌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회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연결고리를 만들며 그 비전과 일치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상상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더 생생하게 그릴수록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 방법을 더 빨리 찾아낼 것입니다. 6번째 원칙, 체계적인 계획.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프랭크 곤잘러스 박사라는 젊은 교육자이자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교육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 젊은이들이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정신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대학을 짓기 위해 그에게는 $100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도, 땅도, 부유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아이디어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열망과 신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가 왔다. 일주일 안에 $100만 구해야겠다. 그가 마감 기한을 정한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막연한 소망에서 벗어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문사에 연락해 내게 $100만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설교문을 준비했습니다. 글을 마친 후 그는 이미 $100만 소유한 자신을 상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그 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강한 감정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강단에 선 그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자신이 세울 대학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제가 $100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곤잘러스 박사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학을 세웠습니다. 열망은 불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표를 잘게 나누고 마감 기한을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만약 그 계획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실패가 아닌 일시적인 패배일 뿐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그것이 계획을 수정하고 계속 나아가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계획하고 가난한 사람은 소망할 뿐입니다. 7번째 원칙, 결단력.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고수하라. 다시 헨리 포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08년 그는 모델 T를 출시했습니다. 투박하고 기본적이며 저렴한 이 차는 10년 이상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초 경쟁사들이 더 세련된 디자인의 차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포드의 고객들, 심지어 그의 최고 고문들과 아들까지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자신의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외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매량이 급감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어쩌면 포드가 너무 완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이 지적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결정을 고수하는 그의 성격, 그의 뚝심이 그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델 T는 당시 1500만 대 이상 팔리며 포드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자들은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한번 내린 결정은 웬만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한 세월이 걸리고 작은 압박에도 쉽게 마음을 바꿉니다. 힐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흔들린다면 당신의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고수하며 그 결정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8번째 원칙, 끈기. 쉽게 포기하지 마라. 다이아몬드를 캐는 광부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광맥을 불과 한 뼘 남겨두고 포기하고 돌아서지만 바로 그 위에서는 다른 광부가 계속 파내려가 마침내 잭팟을 터뜨립니다. 이 그림은 실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답이라는 남자와 그의 삼촌은 금광의 징후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털어 장비를 사서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의 고된 노동 끝에 그들은 정말로 금을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 그것은 매우 풍부한 광맥의 일부였습니다. 백만장자가 될 꿈에 부푼 그들은 더 좋은 장비를 사기 위해 친척과 이웃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새 드릴링 기계로 땅을 파내려 가던 중 갑자기 금맥의 징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기계를 고물상에게 헐갑에 팔아넘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물상은 광산 기술자를 고용해 그곳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기술자의 분석 결과 금맥은 다비와 삼촌이 파는 것을 멈춘 곳에서 불과 1m 아래에 있었습니다. 고물상은 계속해서 팠고 결국 백만장자가 된 것은 그였습니다. 하지만 다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금맥을 1m 앞에 두고 포기했다는 뼈아픈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최고의 생명보험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고객이 아니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끈기 있는 마음가짐 덕분에 그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보험을 판매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일찍 파는 것을 멈춥니다.
거절, 저항, 의심에 부딪히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십시오. 끈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은 어쩌면 당신의 돌파구에서 불과 1m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9번째 원칙, 마스터마인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라. 헨리 포드는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10년 만에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했고 25년 만에 미국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로 둘러쌌습니다. 그는 토머스 에디슨과 친구가 되면서 급격한 성장을 시작했고 다른 뛰어난 혁신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당신이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흡수하게 된다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에너지가 증폭되고 이 에너지는 그룹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마스터마인드 원칙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은 당신을 지지하는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그룹에 속할 때 가속화됩니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만약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온라인에서 멘토로 삼고 싶은 2-3명을 정하십시오. 그들의 영상, 인터뷰, 강의를 보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원칙, 성에너지 전환. 당신의 에너지를 승화시켜라.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있을 때 창밖을 보면 공항의 일부만 보일 뿐 그 너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 청구서, 스트레스만 볼 뿐 그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여 높이 올라가면 갑자기 모든 것이 위에서 내려다 보입니다. 공항 주변의 건물, 언덕, 해변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눈앞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고의 아이디어, 영감의 섬광,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로 성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3만 명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높은 성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그들에게 개인적인 매력을 부여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를 창의력, 열정, 집중력이 필요한 일에 쏟아부을 때 당신은 이미 성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강한 성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욕망이 끓어오를 때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창조적인 일에 그 에너지를 쏟아부으십시오. 11번째 원칙, 잠재의식. 긍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채워라. 살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을 얻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떤 감정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강한 신념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를 무한한 지성, 즉 우주의 지혜와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나 열망을 잠재의식에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힐의 아들 이야기처럼 긍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을 심지 않으면
부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당신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공급해야 합니다. 일을 꾸준히 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우주의 지혜와 명확하게 연결되고 아이디어와 계획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힐이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망, 신념, 사랑, 성, 열정, 낭만, 희망. 이 7가지 긍정적인 감정을 심지 않으면 두려움, 질투, 증오, 복수심, 탐욕, 미신,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12번째 원칙. 네. 아이디어를 송수신하라. 1950년대 한 가족이 라디오 주위에 모여 축구 경기를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경기장의 아나운서가 골이라고 외치면 집에 있는 모두가 환호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장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전파로 바뀌어 방송탑으로 전송되고 그 전파는 각 가정의 라디오로 보내집니다. 가족들은 단지 올바른 주파수의 다이얼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우리의 뇌가 이 방송탑처럼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보내고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은 바로 채널을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디지털 마케팅으로 5천만 원을 버는 것이 목표였다가 다음 날에는 인기 유튜버를 보고 나도 저거나 해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라디오 주파수를 계속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가 계속 방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선택하고 그것을 고수할 때 당신의 뇌는 그 주파수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올바른 책, 올바른 고객, 올바른 기회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다이얼을 건드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원칙에서 언급한 7가지 긍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신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라디오 볼륨을 높이는 것처럼 당신은 아이디어와 기회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13번째 원칙, 육감.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금융가 중 한 명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2에서 3분 동안 눈을 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갑작스러운 알매 섬광을 말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육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수신하는 안테나처럼 작동하는 당신 잠재의식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라거나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라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육감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보통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할 때 찾아옵니다. 명상은 마음을 침묵시키고 이러한 영감의 섬광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육감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힐은 육감이 이전의 12가지 원칙, 즉 열망, 신념, 계획, 끈기 등을 모두 숙달한 후에 더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와 성공을 향한 13가지 위대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리들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마음속에 잠재된 힘을 여는 지도입니다. 부를 향한 여정은 당신의 지갑이 아닌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귀중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